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년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한 첫날입니다.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12월이 되면 금년 한 해를 총정리하는 각계각층이 특히 정치권에서도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 예산안 심의에 몰두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그런 여의도의 풍경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금년 12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1년 3개월을 남긴 이 시점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로 하여금 검찰을 완전히 정권의 예속기관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고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늘 감찰위원회를 거쳐서 내일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징계위원회는 장관이 위원 전원을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임 결정이 아마 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 감독, 그리고 지시하여 일어났던 이 일련의 검찰개혁 작업이 결국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에 자신이 피의자로 되어 있고 많은 사건의 권력 실세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 일체의 기소, 수사 진행, 앞으로 수사할 사건 검찰이 손떼게 하고, 그리고 공수처를 발족시켜서 거기서 모든 사건을 평정하고 다 덮는다. 그래 1년 3개월 남은 대통령 임기를 편안하게, 그 퇴임 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과 그 실세들의 사후를 보장해주는 이 일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는데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정 말기에 율리우스 시저가 병력을 일으켜서 로마를 침공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대 한 말,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 되돌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흔히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되돌아올 수 없다. 어저께 그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관행대로 A4 용지에 쓴 걸 보고 읽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표정이 분노하고 노기를 띤 표정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그 공직 사회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 과거의 나쁜 관행을 개혁하는데 전 공직자가 앞장서야 된다. 이건 검찰에 대한 경고고, 검찰 구성원 98%가,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중앙지검장 등 세 사람의 지검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 그리고 모든 일반직 직원, 그러니까 머리수로는 98% 이상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런 행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난폭한 일, 이걸 우리는 법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검난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난을 일으킨 일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가 검찰을 공격하는 법무장관의 난동, 이 법난이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60년대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 규모나 내용이나 실질에 있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이렇게 벌어진 데 대해서 대통령은 여기에 맞서서 너희들 조심해라.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집단 이기주의, 너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개혁 개방 정책을 이렇게 거역하느냐. 용서할 수 없다. 어제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고, 그리고 충실한 실행자인 추미애 장관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일에 가속화 페달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 보는 역겹고 지겹고 그러나 무서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태도가 요지부동 엄중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운행 중단한 것을 수사에 착수한 것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대한 도전이고 통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통수권에 관한 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세등등한 분위기가 이게 하늘을 찌를 듯하다. 시청자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이 일련의 이 일들이 시간을 두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폐해를 안겨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무심코 넘겨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고 엄중하며 추미애 법무장관이 되돌이킬 수 없는 칼춤을 추는 일이 계속되고 이렇게 된 데는 제도권 안에서 야당이 존재감을 잃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얕잡혀 보였기 때문에 기세등등해지고 대통령도 더욱 상승된 고압적 분위기에서 검찰을 나무라고 검찰을 질타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야당 탓이다. 야당이 결기가 없고 이를 돌파할 의지가 없고 만만하다. 무찔러도 된다. 국회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야당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어저께 국정원법에서 간첩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그 법안, 물론 3년 유예 기간을 뒀다고 하지만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야당은 이를 반대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고 정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퇴장을 하고 여당 단독으로 그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당이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퇴장하고 나서 로텐더홀에서 이런 종이 팻말을 들었어요. 국정원법 개혁 반대인데 빨간 글씨로 결사 반대 이렇게 썼어요. 결사 반대. 국정원법 개혁 결사 반대. 아마 5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써서 그 사진 찍히는 장면을 봤는데 그 결사 반대란 말 안 써야지요. 그게 결사 반대란 말을 거기 쓰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글자 그대로 결사적으로 저지하는 움직임, 몸싸움 금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덤벼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이 나라를 간첩천하로 만들려고 하느냐. 경찰에 간첩 수사를 맡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걸 우리가 용납하느냐. 그러고 그냥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뭐 붙들려 가서 몸싸움 금지법에 그러니까 처벌을 받더라도 그런데도 이게 통과됐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우리는 결사 반대했다 하는 팻말을 들 수가 있지만은 그 국민에게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이게 오늘의 야당의 모습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 앞에 릴레이로 그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찰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을 어찌 생각합니까?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런 시위를 토요일, 일요일 계속을 했는데 토요일 날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시위를 들고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고 그리고 기자들 카메라 앞에 섰어요. 대통령은 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법치주의를 짓밟는 이런 일을 대통령은 밝혀야 된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현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악정을 나쁜 정치, 악정을 계속하는 정권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받는다. 여러분, 대통령은 이견을 밝혀라.
악정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밝혀라. 심판받는다. 요게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가장 최대로 저항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제가 불쾌하고 이 표현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지속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에게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담판하라. 그걸 뭐 정무수석실에 전화해가지고 여야 영수회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직접 만나겠다. 연락이 없다. 이게 뭐 다른 야당도 있고 하니까 뭐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단독으로 만나겠다. 불응? 그냥 가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 거기 면회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씁니다. 이 직원들 앞에서 만날 사람 대통령, 내 이름은 김종인 얘기하라고 그거 앉아 있는 겁니다. 대기실에. 그래가지고 대통령하고 담판을 해야지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아주 그날 제가 보기에 그 하늘은 맑았어요. 아주 청명한 초겨울 날씨인데 그거 가서 기껏 이런 시위하는 그게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과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를 밝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길로 걸어 들어가야지. 김종인 씨. 그렇게 말하고 걸어 들어가야지. 토요일이면 어때요? 정문으로 아주 가는 거예요. 정문. 면회실이 아니고. 정문 거기 경호관들이 통제해놨지요. 야, 대통령께 일러라. 내가 여기 왔다고. 그 주저앉으세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산보하듯이 거기 가갖고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 둔 그 지점까지 갔는데도 산보 간 사람이 소풍 기분을 말하듯이 이게 야당이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쫓겨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 도의적 어쩌면 사법적 책임까지도 져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권력 실세가 아니라 김종인, 주호영 국민의힘당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길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만화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주 만만한 모습을 보이니까 만만하게 안심하고 밀고 들어오게끔 길을 열어준 것이 그대들 아니냐 이 말이야. 무서운 공격군이 쳐들어왔을 때 슬며시 성문을 열어주고 도로를 열어주고 그래야 중화기 무기가 통과되도록 만들어준 그게 역적 행위지요. 이번 주일에 관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를 의하면 서울, 부산의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와 있다. 국민의힘 당이.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거기에 그대들 고무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건 요행이에요. 그 요행을 바랍니까? 그대들이 뭘 잘한 게 있어가지고 지지율 차가 좁혀졌어요? 여당이 떨어지니까 좁혀진 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이 후보를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의 분노를 조직해갖고 이 선거에 어떻게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언감생심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성추문 사건을 보궐선거 있게 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당헌 당규에도 그럴 경우에는 후보를 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전원위원회인가 슬며시 해가지고 그 정족수에 맞지도 않는데 그 후보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야당을 만만하게 보면 야당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는 후보를 낼 수 없다. 이 상태로 만들어야지요 야당을.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제가 분노한 표정과 말을 쏟아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 국민의힘당 현 지도체제는 야당성을 회복하고 결기를 보이고 이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대통령도 국민 통합의 지도자로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갖고 야당도 그 꼴이면 야당도 없다. 결국 대통령도 없다. 야당도 없다. 그럼 국민이 헌법 제1경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 보면 뭐 20, 30대 젊은이들은 이런 문제에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법치 망국으로 가는 이 길이 부정부패를 그냥 통째로 틀어막는다. 그 피해가 시차를 두고 전부 국민들이 그 피해가 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 거기에 권력 실세 다 돈을 갈라먹었다. 그래갖고 어려운 사람들이 퇴직금 같은 걸 갖다 막 다 떼이게 됐다. 그걸 세금으로 막자. 그걸 해먹은 놈들 다 도망가고 다 덮어버리고 그 우리 생활에 왜 영향이 없습니까? 다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 이럴 때는 대통령이 없다. 야당도 없다. 국민이 나서야지.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나서느냐? 촛불 시위 갖고는 안 돼요. 코로나로 사방 막아놨지요. 그러나 뒷골목 뚫려 있습니다. 횃불을 들어야 돼요. 국민은 횃불을 들어야 돼요. 누가 드느냐? 그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게 국민의힘 당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각자가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